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6월 3일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6월 11일이나 또는 6월 18일에 고고TV가 그동안 고고TV 1년 동안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후원을 꾸준히 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소모임을 가질 텐데요. 6월 11일 또는 6월 18일입니다. 게시판에 있어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제가 그 고마움을 느끼는 명단은 다시 한번 작성을 해서 올릴 겁니다. 고고티브가 후원을 받은 것은 광고 탄압이 들어오고 현재도 광고 수입은 거의 없는데요. 9월경부터 였습니다. 9월, 8월 그 정도 시작을 했는데 9월쯤부터 아마 제가 후원을 좀 해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5, 6개월, 7, 8개월 제가 후원을 부탁드렸죠. 그분들의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올릴 텐데요. 날짜, 장소가 정해지면요. 목요일로 제가 정한 것은 금요일은 보통 토일, 휴일을 위해서 금요일은 요새 대부분 잘 모임을 안 가져요. 소주잔도 잘 안 기울이고. 그래서 목요일로 했는데,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 가셔서 그 의견들을 좀 달아주시고, 또한 참석을 많이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명단은 나중에 또 고마움을 표시할 명단은 다시 한번 올릴 겁니다. 오늘은 그 장제원에 대해서 부산에서 삼선한 장제원에서 오로지 장제원에 대해서만 방송을 한번 할까 하는데요. 지금 말입니다. 그 미래통합당과 야권이 리더가 없어요. 미래통합당과 야권이 일부 유튜브에서는 뭐 홍준표를 거론하고 그러는데 홍준표는 리더감이 안 돼요. 홍준표는 리더감이 안 됩니다. 홍준표 말 그대로 개인 플레이 하는 사람뿐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 말이 맞아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안철수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은 실패를 했어요. 8년 동안, 7년 동안. 그런데 안철수 같은 경우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미래통합당에 들어가서 미래통합당의 소 리더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너무 강력하게 독재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같은 캐릭터로는 문재인을 넘겨뜨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안철수 같은 캐릭터는.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선택한 겁니다. 김종인을 미래통합당 비대위로 모신 것은 미래통합당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정치인이나 또는 반문재인 세력의 제야 고수들이나 제야 인사들이 김종인 씨를 미래통합당에 선택하도록 한 겁니다. 그게 국민의 요구라는 거죠. 근데 이거 꼴뚜기 같이 뛰는 이 장재훈이가 홍준표가 또 잠잠해지니까 장재훈이가 계속 나오는데요. 언급할 가치가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문재인 정권 하에 총선 이후에 어? 경악할 사건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은 제가 게시판에 돌렸지만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영의 몸으로 장기 구금을 시키면서 제1 적폐청산을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모든 걸 뒤집기,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로서 자기 진영에 불리한 일을 모든 걸 뒤집기를 하는 제2 적폐청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2 적폐청산에 여기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보수의 가치, 우파의 가치를 주장하면은 안 돼요. 실망하실 수 있지만은 고고TV를 처음 보시는 분은 그 보수의 가치나 우파의 가치는 지금 국민들한테 4.15 총선에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 선도적으로 선점을 해야 한다는 게 지금 김종인 씨의 생각이에요. 쉽게 말해서 김종인 씨의 지략과 전략과 지식이 100이라면은 이 장재훈이 같은 애는 5 내지 3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허접한 친구가 지금 들이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보고 소영웅주의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장재훈의 인식은 투쟁가 인식이 있죠.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많이 국회에서 싸우고 거리에서 구호도 외쳤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국회의원들은 앞에서 카메라 빨을 받는 거를 되게 좋아하죠. 그 앞에서 막 소리칩니다. 꾀꾀하다가 카메라 싹 없어지면 히히덕거리고 웃어요. 그 쉽게 말해서 그 선거법 개정을 할 적에 그죠? 4+1로 심상치 않게 막 뭐라 그래야 하는가 장재원이가 막 뭐 집어 던지고 카메라 싹 없어지면은 심상정한테 가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원래 국회의원들은 그죠?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장재원이가 지금 오판이 아니라 한번 튀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요. 우리 김종인 대표가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과거와 같은 가치와 동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이에 대해서 너무 시비를 걸지 말라 한 말에 대해서 장재원이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거목이에요. 장재원 같은, 김종인 거목에 지금 막말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대들고. 근데 김종인이 거목이라면은 바람에 안 흔들립니다. 이 사람은 웬만해가지고. 근데 풀립 같은 장재원이가 대드는 걸 보고 참 한심하다. 저 미래통합당 아직 멀었다. 장재원이 같은 애들이 20, 30명은 최소한 됩니다. 미래통합당 요번에 21대 총선에 당선된 영남 지역당 애들이나 거의 20, 30명은 돼요. 장재원이 같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아마 김종인 씨를 흔들려고 할 것인데, 김종인 씨가 스스로 그만두든 타인에 의해서 그만두든 무망할 겁니다. 그렇게 흔들어봐야.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방송을 다루냐면 장재원 같은 친구가 자꾸 튀어나오면 튀어나올수록 국민의 미래통합당에 더 혐오감을 느끼고 정을 안 주고 표를 안 준다는 것이죠. 지지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루는 건데요. 김종인한테 막말 프레임을 씌우는데, 시비 걸지 말라 그러니까 경고죠. 김종인 씨가. 응? 장재원이가 하는 말이 나는 충정으로 한 말인데 충정을 시비라고 하느냐. 월급 주는 직원에게도 하면 안 될 말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장재원의 말을 일단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벌써 6분이 지나갔으니까. 김종인 영입에 대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독선적 리더십과 비민주적인 인식이다 하고 김종인 씨를 공격하고, 단 한 번의 논의 과정도 없이 당의 건강을 흔드는 지시를 하더니 이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을 향해 이짓, 시비, 노이즈라는 말들을 쏟아냈다. 흔히 이런 단어들을 쓰면은 막말이라고 한다. 자신이 월급 주는 직원들에게도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당이 어려워 도움을 청해 김 위원장을 모셔왔지만 의원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각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헌법기관인데 짓, 시비, 노이즈라는 말을 들어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는 식의 전제군주식 리더십으로는 민주정당을 운영할 수가 없고 끝없는 갈등만 양산할 뿐이다. 원내대표 선출 이후 당이 그나마 지도체제를 만들어내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배경에는 주호영의 끊임없는 소통과 수고의 과정과 끈기 있게 결과를 도출해내는 정치력이 있었다. 비대위 실패에 대한 부담은 1년 후면 떠날 비대위원장이 아닌 우리의 몫이다. 이런 말을 하죠. 보수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보수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건 김종인 씨 말이네요. 자, 이까지 읽어드렸죠. 이게 장재원이가 너무너무 얄팍해요. 지금 현상을 보는 인식과 정치관이 너무 얄팍해요. 솔직히 이런 친구는 국회의원이 되면 안 돼요. 3선, 4선까지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지역을 갖다 기반으로 지역 토부 세력과 연결해서 이때까지 영남에서 충청에서 3선, 4선이 돼가지고 미래통합당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수가 망하고 우파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막말 시리즈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막말 프레임을 우리 스스로 가둬버리는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막말 프레임을 우리가 당하고 있죠. 그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막말 프레임이 갇혔어요. 사실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사는 말이 막말 수준이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차명진이 같은 건 대표적인 막말입니다. 민경훈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막말이고 민경훈이 같은 건 정신이 이상하다 보시면 돼요. 걔는. 그런데 김종인 씨가 이짓, 시비, 노이즈 이게 무슨 민주주의가 아니야. 얘가 그러잖아요. 직원들이고도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왜 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못해? 내가 회장이고 사장인데 직원들이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런 짓 하지 마라. 시비 걸지 마라. 네가 뭔데 회장 사장한테 시비 거느냐? 어? 노이즈다 그거는. 말을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장재원이라는 애가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 말을 쏟아내고 치받아 있는 거야. 근데 요번에 장재원을 보면서 옛날에도 그랬어요, 솔직히. 지금 저거 말이지 무식하다. 어? 그리고 무지하다. 그냥 소리 꽥꽥 질르고 말이지 정치적인 감만 조금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는데 안 된다. 어? 언젠가는 사고 한번 칠 것이다 하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가 헌법기관이라 그러잖아요. 어? 맞아요.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면은 헌법기관 108번뇌를 지금 갖다 리더로 모신 것들이 너희들인데, 그죠? 쉽게 말해서 너희 헌법기관이 각계가 108명이 헌법기관이면은 너희들 헌법기관들이 김종인을 모셨어. 그러면은 너희는 헌법기관으로 보다 더 높은 게 김종인 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니들이 그래 헌법기관이면 그렇게 똑똑하면은 니들이 스스로 튕겨나가가지고 당을 차리라 이거죠. 어? 얼마나 좋아. 민경욱이, 장재원이, 홍준표, 어? 조혜진이, 또 조경태 얼마나 좋아. 그죠? 경상남도당을 하나 차리란 말이지. 그러면은 너희는 조원진이와 홍문종이 같이 다음 선거에 0.5%도 못 받고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조롱하는 거죠, 지금 이런 사람들을.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얘네가 보수의 가치, 우파의 가치, 그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김종인 씨가 드디어 자유 개념이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르고 삶의 생활이고 국민들이 자유로운 삶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이 먼저고 소득이 문제다 이렇게 치고 나오죠. 기본소득제를 깐다 그러죠. 지금 기본소득제를. 저녁에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찍어놓고 내가 내일 아침에 어디 좀 갔다 올 텐데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은 자유라는 개념이 자유우파, 그죠? 자유우파란 말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저는 고고TV를 개설한 이후에 나중에 그 4.15 총선 때 황교안이가 또는 유튜버 세력이 자유우파를 들고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경악을 했어요. 자유와 우파는 말이죠. 그걸 같이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맞아요. 자유민주주의는. 그죠? 좌파에 대한 개념으로 자유우파를 붙이는 걸 보고 경악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현상을 모르고 무식한 걸 모르고 역사적인 걸 모르는가. 그냥 문재인에 대해서 압정을 받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자유우파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좌파라는 것도 그러면은 비자유좌파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파가 선택한 것이 자유예요, 자유. 어? 여기서 지금 누구야 이거 장재원이도 그것도 모르고 말해 자유우파 이런 식으로 하고 보수 어쩌고 저쩌고 우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죠. 보수라는 개념과 진보라는 개념은 정치학 교과서에 없어요. 좌파 우파가 있는데 우파의 대립으로 나온 게 좌파인데 좌파가 우파를 만드는 것뿐이에요. 좌파가 우파를 만들었어요. 우파가 좌파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비스마르크, 헤겔 그런 사람까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면은 보세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한 이제 우파의 프레임이 말이죠.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물리치려고 3년을 외쳤지만은 형편없이 깨지고 참패를 당했으니 지금 이 장재원이가 우파다와 지금 갑자기 보수 프레임, 보수의 가치를 버리란 말이냐 하는데 보수의 가치를 왜 버리냐고요. 왜 버리냐고요. 어? 보수는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보수 이퀄 진보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유튜버 세력에 경도돼 가지고 이런 국회의원을 한다는 작자가 삼선을 했다는 작자가 그걸 용해도 못 시키고 그냥 입으로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야. 그 장재원이 같은 경우가. 홍준표 같은 경우나 장재원이 같은 경우나 조경태 같은 경우나 조혜진이 같은 경우는 떠나면 되는 거야. 김태흠이 같은 경우에. 왜 미래통합당이 남아가지고 안 그래도 지리밀밀하고 완전히 파산된 이 난파선에서 거기서 왜 자꾸 조디를 놀리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장재원을 편을 들겠어요. 일반 국민이 유튜버 세력 빼고 유튜버 세력들은 지금 미래통합당을 좌파 이중대다 좌파다
김종인을 갖다가 좌파다 그러고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김종인 씨가 무슨 좌파야? 어?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도 좌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 김영삼이도 좌파가 되는 거고 이명박이도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도 좌파가 돼요. 천안문에 올라가서 인민군을 시찰하고, 그죠? 그게 말이죠. 그게 유튜버 세력들이 빨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빨아먹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지금 장지원이라는 애가 지금 자꾸 옮기고 다니는데 형편없는 친구다. 어? 지식의 천박함과 세상 현상과 인식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야권에, 그죠? 문재인 정권을 물리친다는 한국당과 미래통합당과 바미당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참패를 당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어? 또 반도 못했어. 용거 뽑아놓은 거. 응?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너희가 다 망했으므로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혐오스러우면은 지금 윤미향 사건이 터지는데도 너희를 지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국민이. 그죠? 조기 사태가 터졌는데도 왜 미래통합당을 버렸느냐? 어? 그러면 그 이제 장제원 너희 같은 애들의 스탠스가 잘못되어 있었다. 그럼 바꿔야 하는데 너희가 지금 리더가 없고 너희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난파선이 돼서 좌충우돌 자징질환 별꼴이 다 일어나니 김종인 대표를 갖다가 국민들이 넣어준 거면은 감지덕지하고 김종인 대표의 1인 체제로 가야 된다. 진주군과 쿠데타 세력까지 가서 일단 딱 장악하고, 그죠?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김종인 대표가 실패를 하면 그때 니들이 마음대로 해라, 니들이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시작한 지 이틀 4월 됐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좌충우돌 튀어나오면은 국민은 말이죠. 한 번 더 버립니다. 미래통합당을. 선거가 없잖아요. 1년 후에 뭐 재보선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지방선거뿐이 안 된다니까요.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입법 권력하고 행정 권력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지방정부도 아니잖아요. 착각하고 있다, 장제원은. 장제원은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탈당시키세요, 미래통합당에서. 왜 주호영을 끌고 넘어가, 네가? 주호영이 자체가 자기 능력을 알고 자기를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 혼자 못 헤쳐나가는데 무슨 주호영이가 설득과 숙려 기간이 있었냐 말이지. 그 숙려 기간은 국민이 했고 장제원이 같은 애는 숙려를 안 했고 주호영이도 숙려를 안 했다. 국민의 숙려에 의해서 미래통합당을 저 그래도 야당이라고 하나 남아 있으니 시켜서 정권을 빼앗으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지 장제원 너 같은 애가 나올 때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이여명이었습니다.